오늘은 노화와 질병 타이틀로 오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했지만 우리가 근감소 근무력 질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학자는 노화도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화가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노화도 잡을 수가 있다. 바로 이 화면에 나온 하버드 대학교 수명혁명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얘기입니다. 노화, 많은 걸 생각을 하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렇게 밝은 곳에서 햇빛에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은 제 왼손 등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주름이, 이 햇빛의 잔주름이 짜글짜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나? 갑자기 퉁 떨어지는 거 있죠. 아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글픈 거잖아요. 예,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젊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겁니다.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진나라 때 시황, 진시황은 평생을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캐러 보냈잖아요. 많은 그 신하들한테. 그래서 결국 50밖에 못 살았지만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청나라 때 우리 잘 아는 서태후는 시기 위해서 뭘 먹었냐면 은이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흰 모기버섯이라고 나무에 나는 흰 모기버섯이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 그걸 그냥 평상시에 늘 식단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먹었던 게 뭐냐면 모유를 먹었어요. 모유. 그래서 유모를 수십 명 뒀다는 거 아니에요? 모유를 나이 먹은 서태후가 모유를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진주가루를 또 먹었다는 거죠. 피부 미백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70대에도 뭐 한 40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젊게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당나라 때 양귀비도 당현종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양귀비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루에 매일 두 번씩 그 목욕하고 그다음에 양귀비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 심천에 있을 때 그 리치 농장 그 자연 농장에서 리치를 사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리치가 맛있어요. 제철이 되면은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리치를 배달하기 위해서 리치 아시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원장님 동남아시아 우리 여행 가서 보면은 네, 이렇게 빨간 동그란 과일 딱 까는 거 있죠. 안에 하얀 속살 나오는 거. 네, 예. 그 리치를 배달하기 위해서 매일 수천 킬로를 그걸 배달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 군사를 둬서 이걸 계속 배달해서 시켜 먹었다는 거죠. 그 리치에 우리가 비타민 C나 그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양귀비도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익모초도 뭐 양귀비뿐만 아니라 척천무죠. 척천무도 익모초를 많이 먹었다. 익모초가 이제 여성 호르몬 균형이거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이런 걸 했었고 그 당시는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기보다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젊음을 관리했던 게 있는 거죠. 서양에도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잖아요. 이집트 음, 클레오파트라는 또 매일 석류즙을 내서 천연 그 에스트로겐 항산화 성분을 먹고 또 진주가루를 막 식초에서 녹여서 그 칼슘 미네랄 이 수용 형태로 이렇게 먹고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름다움 관리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왕들도 보면 고기자, 우리 지금 그 메타칸이나 그것들이 바로 그거죠. 그다음에 녹용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경험치 속에서 그런 걸 찾아내서 젊어지려고 애를 썼던 여러분 현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 있는 사람들은 역시 젊어지기 위해서 온갖 희귀한 것을 많이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합니다. 여러분 저 강남서 보시면 건물마다 그죠? 성형외과, 피부과, 줄기세포 아주 절비합니다.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동서고금을 위해서 고금 남녀노소 막론하고 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젊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화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항노화, 역노화 이런 겁니다. 항노화, 안티에이징이죠. 단순히 늙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 거기서 이제 더 진행된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진행된 노화, 이제 노화가 진행됐잖아요. 그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역으로.
리턴 시키는 거죠. 리셋을 시킨다. 그러니까 세포가 생물학적 젊은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렇게까지 지금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 봤을 때 전환점이 되냐면요. 노화라는 인류 역사상 올해가 굉장히 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환점이 될 텐데 올해 2026년 1월 15일 미국 식품 그러니까 FDA죠. FDA로 승인을 받은 좀 전에 보여 싱클레어 박사가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영노화 기술의 인체의 임상 실험하는 것을 공식 승인을 받은 해입니다. 바로 올해 1월 달이. 이것은 진짜 실증하게 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역사를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화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58년이면 지금부터 한 70년 가까이 되죠. 1958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자 교수인 존 거든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존 거든이 처음 세포과학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과학계는 이 세포가 한번 분화가 됐다 그러면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늙어졌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넓게 할 수는 있는데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이었고 그런데 존 거든 교수가 전 뭘 했냐면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의 생체 세포에서 핵을 꺼냅니다. 세포핵. 우리가 세포질, 세포막, 세포핵 DNA 이렇게 있잖아요. 세포핵을 꺼내서 난자 속에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난자의 세포핵을 꺼내고 여기다 이식을 다시 시켜. 이렇게 했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성숙한 세포가 다시 처음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서 6년도에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단 4개 인자 SKM이라는 4개 인자를 이용해서 이미 분화된 생체 줄기세포 있죠. 거기를 만능 줄기세포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한번 했는데 OSKM이라는 이제 전문용어로 속도는 KLF4C 얘기합니다. 어쨌든 OSKM 이 4가지 이걸 가지고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거죠.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존 거든 박사와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2012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노화 과학이 시작이 된 거죠. 이거 인간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동안엔 동물에게 적용이 됐는데 이걸 인간에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OSKM 중에서 M이라는 큰은 암 유발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K자만 가지고 세포를 완전히 역분화시키지 않고 25 되돌렸다. 젊은 상태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리프로그래밍 한 거죠.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은 운영체제 포맷하지 않고 초기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세포의 후선 유전 정보를 25세 수준으로 리셋시켰다. 그래서 올해 6일 날 나이프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설립을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알도스랩이라는 아마존에서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미래 우리 영노화 사람을 젊게 만드는 데다가 투자를 할 만큼 저명한 그 회사에다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요. OSK 기반으로 해서 시신경을 영노화시키는 그러니까 완전 맹인이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한테 영노화 치료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ER100이라는 건데 이 ER100이 FDA로부터 생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올해, 바로 그것이 이제 올해가 기원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부분 초기화도 할 수가 있고, 완전히 리셋해서 젊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올해부터 10년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체적으로 신체 하드웨어에 준비해야 될 핵심이 뭐냐? 10년 동안 바로 장 건강이라는 거예요. 장 건강은 뭐에 있냐? 배변에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장님 음소거 한번 해주시죠.
예, 김기숙 사장님, 제가 계속 음소거하는데 또 키고 하시네. 시작하셔도. 네,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화 혁명 프로젝트에 하나의 우리가 장 건강이 들어가죠. 다음번에 할 시간인데. 그래서 기원전 4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은 장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장 속에서 단세지방산이나 부티르산 생성이 많이 돼야만이 AMPK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감지하고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핵심 단백질 효소인데 이걸 우리가 뭐 에너지 센서 또는 대사 조절 스위치 이렇게 얘기해요. AMPK가 켜지면은 세포는 오토파지 모드로 딱 들어가서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제거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해서 우리가 늙어지는 것을 방지를 시킨다. 소위 말해서 메틸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에 대한 시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겼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 이런 거죠. 노화가 생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산화와 환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화와 환원을 통해서 전자를 옮기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요. 근데 산화됐다. 그게 이제 노화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산화됐다라는 것은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ATP가 생성이 되고 신호 전달이 되고 면역에서 병원체가 이렇게 되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산화가 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활성산소가 과다해지고 항산화 능력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만성 피로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환원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화를 되돌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자가 필요하겠죠. 그 인자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NAD,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NAD, 소위 말하면 NAD 스위치가 켜져야만이 우리가 몸에서 쌓였던 독소도 제거가 되고 다시 빨라 멈춰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노화가 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노화가 되는 원인이 있죠. 원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화가 됐다는 건 세포가 늙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의 맨 바깥이 세포질, 그 안이 세포막, 그 안이 세포핵 안에가 DNA가 있습니다. DNA 많이 들어보셨죠? 디옥시, 니코틴, DNA가 늙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화가 됐다는 것은 DNA가 손상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축적이 됐다. DNA도 하나의 단백질이거든요. 돌연변이가 축적이 됐다. 돌연변이를 생각하면 단백질 돌연변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 코로나도 단백질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알파, 오미크론, 델타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몸의 세포 속의 DNA도 손상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왜 생기느냐. 우리가 자외선 받고 방사선 받고 전자파 받고 각종 독소, 대사 과정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범죄자나 성범죄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DNA를 잘 우리가 컨트롤만 되면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돼요. 예. 자, 일단 노화의 원인은 DNA 손상 또는 돌연변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DNA 염색체 맨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 예. 텔로미어 길이가 쭉 짧아지는 겁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은 세포 분열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세포가 노화된다. 이것이 노화의 원인이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된다. 요즘 보니까 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물질을 쓴다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냥 일단 기본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공장이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히 저하됐다. 저하된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가 독소나 대사과정 활성산소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면 ATP 생성이 감소되는 거예요. ATP는 우리 이제 에너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막 자동차로 지금 휘발유 되는 거죠. 아데노신 인삼염인데 ATP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근육이 약화되고 피로가 쌓이게 되고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항상성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백질 항상성이 붕괴가 되면은 단백질을 어떻게 보관하냐? 접어서 보관해요. 근데 우리가 뭐 긴 이런
이불 같은 거는 접는데 잘못 접으면 부피가 엄청 커지죠. 예, 오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롱 안에 깨끗하게 접어 싹 집어넣으면 되는데 잘못 접으면은 얼마 안 집어넣어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에 접히면 오류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토파지, 자가 포식, 스스로 잡아먹는 기능들이 감소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슐린 저항성처럼. 예. 그렇게 되면 몸 안에 알파 시누클레인 쌓이고 베타 아밀로이드 쌓이고 호모시스테인 쌓이게 된다. 그럼 알파 시누클레인은 뇌로 가서 파킨슨,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질병,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성 질환, 동맥경화 이런 것들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게 하나가 만성염증입니다. 혈관 속에 노화, 혈관의 만성 동맥경화, 결국 그게 당뇨, 치매, 만성염증, 우리 모든 염증들이 있죠. 관절로 가면 관절염, 눈으로도 망부염, 귀로 가면 중이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염증이다. 염증이 과해지면은 악성으로 가게 되면 암도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노화를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노화가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노화의 원인이 하나가 호르몬 감소입니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감소됐다, 성 호르몬이 감소됐다, 멜라토닌이 감소됐다. 멜라토닌 감소되면 불면증이 오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 감소됐다. 골밀도가 감소됐다.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화의 원인이 후성 유전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설명드릴 건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제네틱. 후성 변화라는 것은 우리 DNA 속에 있는 DNA 메틸화의 패턴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유전자 발현, 유전자의 조절이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에피제네틱 시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메틸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틸기는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붙은 겁니다. CH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 메틸기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해서 DNA는 단백질 같은 분자에 메틸기라는 화학적 표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충전시켰다 완전 방전시켰다 하는 것 같은 거죠. 이 DNA의 메틸화는 우리 ACG 들어보셨죠? 4대 인자 ACG. 이게 염기 서열이 막 바뀌면은 세포도 분화가 되고 막 이런 이 ACGT의 염기 서열을 바꾸지 않고 유전 스위치를 켜고 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TV를 저 멀리다 두고 가서 TV 채널을 올리고 볼륨을 조절해야 되죠. 귀찮죠. 왔다 갔다 멀리서. 근데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 리모컨, TV 손 안 대고 리모컨 조절하는 것이 바로 메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틸화, 탈메틸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포를 젊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포 에너지를 생성시켜서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에너지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세포를 젊게 하는 그 스위치의 원장님 오늘 아까 돌려주십시오. NAD 플러스라는 겁니다. NAD 플러스. 이렇게 보면 중간에 그 NAD 플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NMN이라는 거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NMN은 말물질입니다. 안티에이징, 항노화, NMN은 역노화 물질입니다. 역노화 물질, 그 비타민 B3가 니코틴아마이드로, 그 다음에 NMN 역노화 물질로 이 앞에 것을 전구 물질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분을. 그래서 NAD는 니코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약어지만 어쨌든 NAD, 이 NAD 플러스 스위치가 DNA를 복구시킨다. 그러니까 세포, 아까 얘기했던 개구리의 생체세포에 핵을 꺼내서 난자 속에 집어넣었을 때 젊은 세포가 만들어진다 하듯이 이 NAD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DNA를 복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DNA 안에 아까 얘기했던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젊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NA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핵심 보조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 효소. 그러니까 30쪽에 또는 38쪽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핵심 보조 효소다. 일명 젊음의 분자 또는 세포의 연료 이렇게 불리는 항노화 물질 또는 역노화 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가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배터리가 있다 하지만은 배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은 배터리예요. 근데 배터리 안에 에너지를 다 잃게 되면은 생긴 건 똑같은 배터리지만 불이 안 오겠죠. 에너지가 하나도 없겠죠. 그게 노화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은 그 배터리에 메틸기를 붙여서 다시 배터리가 원상으로 회복되게 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시키고 ATP 생산을 증가시킨다. 아데노신 3인삼염. 핵심적으로 우리가 텔로미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텔로미어 꼬리가 짧아지고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에너지를 다시 생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NAD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AD는 DNA를 복구합니다. 여기 딱 돼 있죠.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을 정상화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게 두 번째 NAD 핵심 작용이고 세 번째는 장수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야 됩니다. 그게 서추인, 세로토닌, 셔추인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켜라 이 얘기가 있죠. 그걸 보면 이제 뭐 오토파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 완전 오토파지, 독소를 싹 제거하고 나면은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진다. 몸에 패스팅을 일으킨다. 그러면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 독소를 비우기 할 때 켜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우리가 염증을 감소시키는 거는 NF나 KB 그 유전자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이 염증을 억제를 시킨다. 그래서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가 뭘 먹어서 자꾸 몸 안에서 이 NAD 플러스 활성화시킬 때 몸속에서 염증을 없앨 수 있다. NAD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 덧붙여서 또 우리 몸에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NAD와 겸해서 음량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S겁니다. 이걸 우리 아데노실 메티오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칸이나 바이톡에 보면은 메티오닌이라고 딱 들어 있습니다. 이 아데노실 메티오닌 이 두 개 합성된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합니다.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천연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메틸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틸기의 공급원이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돕는 핵심 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SAM, 아데노 역할이 뭐냐? 이건 역시 우리 몸의 DNA를 조절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독소를 해독할 때 화학 물질에서 메틸기라는 작은 분자 주변을 붙여줘서 메틸화를 거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 아데노 메티오닌이 메틸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 메티오닌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일단은 뇌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분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나빴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열정이 좀 업됐다가 좀 다운됐다가 막 이런 굴곡이 심하죠. 이게 바로 메티오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데노신 메티오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니면은 에프네프린이라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시키는 데 쓰이고 그래서 원래 같은 데는 이게 이제 천연 항우울제나 그런 무기력 완화제나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메티오닌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관절이나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연골의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그래서 예, 바로 겁니다. 이건 이제 천연이 아니고 인공이지만, 아데노신 메티오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해독할 때, 간 세포를 보호하거나 독소를 해독하거나 간의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시키는 하는 것이 바로 아데노신 메티오닌인데 인공화합물이 뭡니까? 바로 저거죠, 우루사 같은 거. 그래서 먹으면 덜 피곤하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원래는 메티오닌 자체가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에서 간에서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어쩌면 지금 이 나이 때는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아데노실 메티오닌이나 NAD를 만들어내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우리가 노화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넣어줬어. 내 몸에서 만들어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만드는 원료가 뭐냐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NMN 물질, 영노화 물질, 그 다음에 NAD,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노화 스위치를 켜는 NAD 물질을 만드는
최초의 원료가 비타민 B3입니다. 나이아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니코틴 아마이드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니코틴산 아마이드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지 나이아신이나 니코틴산은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고 니코틴산 아마이드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또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건데 이 니코틴산과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좀 틀립니다. 형태가. 니코틴산은 우리가 먹게 되면 막 붉게 일어나는 거 있죠. 반응이 굉장히 몸에서 많이 일어나죠. 근데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안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맛은 굉장히 쓴맛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니코틴산 아마이드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비타민 B3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중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NMN 물질, 영노화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NAD를 만들고 그래서 DNA를 복구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데노실 메티오닐이라는 뭘로 만드냐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배터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게 비타민 B6, 그 다음에 비타민 B9, 비타민 B12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찾아낸 것이 바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를 비롯한 그분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나 비타민 B9은 엽산이죠. 비타민 B12는 우리 뇌 건강, 뇌신경계를 뚫는 유일한 물질이죠. 그래서 엽산이 부족했을 때 기형아 출산이 되고 비타민 12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영양중이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SA 아데노실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한다. 자, 결론적으로 NAD 플러스 우리 영노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노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걔네들이 우리 DNA를 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텔로미어를 복구시키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젊게 만들어주는 아까 핵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전구 물질을 통해서 NAD 플러스를 만들고 어떤 전구 물질을 통해서 아데노실 메티오닐을 만드는데 비타민 B3는 NMN 물질을 만들고 NAD 플러스를 만들고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6나 비타민 B9나 비타민 B12는 우리 몸 메틸기를 더 만들어줘서 아데노실 메티오닌을 만드는 메티오닌이 배터리 방전이 됐을 때 다시 배터리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전구 물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항노화, 항산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늦춰주는 것, 노화의 시계를 늦추는 것.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양귀비나 진시황이 먹었던 그 항산화, 항노화 물질들이 결국은 보니까 노화를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젊게 살고 그 당시에.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몸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영노화 물질 또는 아데노실 메티오닌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들은 비타민 B군에 있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새롭게 지금 한때는 비타민 C가 대세였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메가요법을 먹어라. 비타민이라는 건 이제 비타는 아주 중요한 아민은 원래 요 속에 아민 계열 합성어로 우리가 이제 비타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가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비타민 C만 안 먹어도 우리가 부족하면은 괴혈병이나 괴질이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더 오랫동안 살고 더 젊게 살고 더 나아가서 안 죽고 오래 사는 영생불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몸 자체가 장생한다기보다는 세포가 계속 안 죽고 사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세포가 모여서 우리가 기관이 되고 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영노화 물질이다. 그 중에 이제, 저희 지금 메타칸에 보면은 주로 이제 비타민 B군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다 있죠. 예를 들면 비타민 B1, 티아민, 우리 인지 기능, 에너지 대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수축 조절하는 게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티아민. 그 다음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 여기 또 들어있죠.
이게 DNA 합성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적혈구 생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 니코틴, 산 지금 말씀드렸죠. 그게 물질의 전구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노화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NMN이 NAD 플러스가 돼서 DNA를 복구시키는 요 순서로 이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6가 있어요. 피리독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데노신 메티오닌을 만드는데 메티오닌에 충전시키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마치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 콘센트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류가 피리독신이라고 보시면 피리독신,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B12. 그게 바로 이제 콘센트에 나오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타민 B3는 산소 운반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데 피리독신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간 예방하고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9, 엽산, 암 예방에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기형아 출산의 90% 이상이 엽산 부족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임신 확되면은 보건소에 가면 엽산을 무료로 줘요. 왜냐하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엽산을 드시면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느냐?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서 막 구토를 하고 해요. 그래서 좋은 엽산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엽산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엽산을 먹은 산모와 아닌 산모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기. 기형아한테. 그래서 기형아의 세포 분열에 필수적입니다. 세포 분열이 덜 되니까 기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포 분열이 완벽히 되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모든 장기가 건강한 거죠. 그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게 바로 비타민 B9 엽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메타카는 과거에 크린톡부터 있어 왔던 지금 바이토까지 바이토까지 좋습니다. 거기도 다 우리가 비타민 B군들이 다 들어있고 비타민 각종 우리 항산화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타민산 같은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전구 물질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메타카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타민 B12입니다. 코발라민이라고 얘기한 학명으로는 붉은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붉은 비타민. 여러분 붉은 비타민을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 중에 붉은 비타민,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토마토, 이런, 그 다음에 대추, 붉은 대추부터 시작해서 아로니아 복분자, 이런 딸기, 이런 것들 다. 코발라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코발라민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붉은 비타민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붉은 생고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소고기, 붉은 소고기. 거기에서 붉은 성분, 그게 바로 비타민 B12, 코발라민, 동물성 비타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물성 비타민은 어디에 쓰이느냐? 적혈구 생성에는 이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 신경계를 뚫는 것은 유일합니다. 비타민 B12이. 그래서 우리가 뇌 건강에는 비타민 B12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비타민 B12는 세포를 분열하는데 필수입니다. 그걸 기혈 출산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타민 B6, 12는 아데노신 이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메틸끼리 읽고 완전히 배터리 된 방전된 그것이 이제 세포 하나가 사망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전류를 내보내서 세포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메타칸에 들어있는 것이 용성 비타민이 들어있죠. 용성 비타민 P. 비타민 A부터 K까지 가 있는데 비타민 B와 B만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용성입니다. 그런데 이 용성 비타민 P는 묘하게도 우리 모세혈관을 굉장히 안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HDL을 상승시키고 LDL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오리순 분말 마찬가지로 HDL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 저지질, 저밀도는 낮추는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메타칸,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과거에 저희가 사실은 처음 취급할 때는 노아의 종말이라는 노아의 종말 잘 안 보이네요. 이 책이 발간되기 전입니다. 발간되기 전에 저희가 이 메타칸 바이톡 성분을 출시를 했는데 한참 저희가 이제 이게 시중에 많은 고객이 활성화되고 막 인기가 있을 때 이 노아의 종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종말 책을 뜯어서 읽어보니까 아니 마치 저희 메타칸 바이톡의 제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속노화, 역노화, 저희는 이제 항노화라고 여태까지 계속 항노화는 예전부터 있었으니까요. 아까 역사적인 사실도 봤지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이 영노화 우리가 잘 짜져 있나? 이래서 또 한번 놀란 거죠. 그래서 보면 피세틴 계열의 저속노화, 영노화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네스페라톨이라고 우리가 포도씨안에 뭐 소량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영노화, 저속노화 이런 물질도 들어있고 더불어서 여기는 또 폴리덱스트로스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 먹이,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스테비아 발효 추출물이 들어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변이를 막아주는 이런 것도 들었고 타트체리, 타트체리 아시죠? 우리 혈관 질환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고 갱년기에서 수면 질을 좋게 하는 이런 거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질병과 노화 측면에서 노화가 질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노화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핵심은 어디 있다? 세포의 핵에 있다. 그중에서도 DNA에 있다. 그 DNA 속에 텔로미어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ATP, 아데노신 3인삼력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그다음 세포가 분열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NMN이라는 영노화 물질이 NAD 플러스로 가서 DNA를 복구시키고 그다음에 메티오닐이 메틸기를 다시 줘서 또 DNA를 복구시키고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전구 물질 자체 비타민 B의 핵심이더라. 비타민 C도 물론 필요하죠. 그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3, 비타민 B6, 9, 12 더불어서 티아민 같은 이런 주변에서 또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럼으로써 우리 세포를 젊게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얘기했던 영노화. 물론 이제 또 이게 또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드셔도 우리가 영노화에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장 건강입니다. 아마도 10년 정도 되면은 완전 복구될 수 있는 어떤 물질들도 만들어지겠죠. 그 전까지 어떤 물질이라도 내가 소화하고 그걸 먹었을 때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소화기의 핵심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리셋시키자.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장을 리셋시키는 방법. 바로 이제 브리스톨 배변 척도 4형 배변을 만들고 장내 미생물을 복원시키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 속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퍼펙트 속이 아마 이달 말 이제 출시가 되죠. 이제 이번 주 이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퍼펙트 속을 통해서 장을 복원을 시키고 메타칸을 드시면 저는 극대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 박사는 인류에게는 새로운 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 그래서 5가지를 관리해라. 10년 내에 가지를 관리해라. 첫 번째가 장, 두 번째가 근육, 세 번째가 두뇌, 네 번째가 관절, 다섯 번째가 체지방. 하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엘라스가 취급하는 모든 것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리셋시키는 그 기능을 지금 우리가 하나의 준비할 때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지금 마무리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영생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반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